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유나 리포터와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시간입니다. 그래요. 문화가 있는 날 오늘 첫 시간인데요. 네.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지지난주였죠. 이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이 해외에 밀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재현한 맞아요, 전시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그럼 네. 그때 네네. 화면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안타까워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 주인공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그분을 만나고 오신 거예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세요. 네. 네, 일본에 밀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평생을 바쳐서 지키시고 또 미술관까지 건립한 이 고 정조문 선생을 기리는 다큐멘터리가 지금 현재 제작 중이라고 해서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오늘 고 정조문 선생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この壺はやはり壺の形も荒々しいし、そのきれいに仕上げて人に見せようというそういう投稿の考え方がないんですね。このたくましさは日本の焼き物にも中国の焼き物にもこれがどういう経路をたどってこれが日本の人々に愛されながらこの壺が日本に渡ってきたのか。 아무런 장식이나 채색도 없이 이 둥그런 곡선으로만 이뤄진 순백의 도자기 한 점. 그것은 이국 땅 일본 속 고려미술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떠나온 고향을 평생 그리던 한 남자에게 영혼의 고향이 되어준 항아리. 그 항아리로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대학교입니다. 이곳엔 고려미술관을 세운 고 정조문 선생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 분들이 계셨는데요. 오늘 이분들의 입을 통해서 정조문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네. 후반부 답사할 때는 설명을 되게 많이 해요. 1970년대 이렇게 해서 고 정조문 선생과 그의 지인들의 모습을 촬영한 VCR을 보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고 정조문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를 열심히 제작 중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길래 그렇게 매력을 느끼셨는지. 그 일제시대 때 건너가서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는 사실 아주 어려서 갔기 때문에 한국에 잘 몰랐었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한국 문화재를 만나면서 한국에 대한 그런 그 의식이 굉장히 깊어지신 분이고 그래서 그 문화재를 모아서 그것이 이제 약탈돼서 대부분 이제 이 건너간 문화재들이니까 이걸 모아서 이걸 그 한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게 이제 애국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걸 그분이 하시던 어떤 그런 사업, 그러니까 뭐 파친코 사업을 하셨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일본에 있는 제이동프들이 하셨던 사업이 이제 파친코였었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거를 하셔서 번 돈으로 이 골동품을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그래서 이제 사재를 다 털어서 그렇죠. 빼앗긴 유물들을 다시 되찾자 이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제1교포 1세, 그러니까 처음 일본을 건너가서 일본에서 정착했던 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다지 많이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일본에서 만들어진 영화도 뭐 기타로 다케시가 주연했던 피와 뼈같이 약간은 좀 부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네.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정조문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그런 어떤 제1교포 이 초반에 일본에 건너가서 사셔게 됐던 분들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편견을 좀 이렇게 깰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일본의 무단으로 반출된 우리 유물들을 평생에 걸쳐 전 재산을 모아 수집하고 또 일본의 정신적 수도인 교토의 미술관을 세워 그 유물들을 전시한 고 정조문 선생.
미술관 내 귀한 유물들은 현재 오대산 성보박물관의 재현품으로 전시 중이기도 한데요. 네. 재현품을 보고 있자니 고려미술관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기만 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3층 건물인데 1, 2층이 이제 미술관이고, 그래서 뭐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좀 실망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였었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 있는 그 정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고서는 전시실 이런 데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아, 이거는 여기 뭐가 있다 보다도 이것을 여기다 갖다 놓은 사람의 마음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미술관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들어가서 했었습니다. 오, 정말 귀한 작품들이네요. 네. 고 정조문 선생은요, 1970년대 제일동포 지식인과 일본 지식인들을 모아서 일본 속의 조선문화라는 잡지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한국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고 또 제일 조선인들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죠. 함께 답사 여행을 다니던 모습이 이렇게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러게요. 예. 이 문화재를 그렇게 모아서 미술관을 짓고 이렇게 한 것이 어찌 보면은 정조문 선생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다, 개인적인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조문 선생에게 있어서 이 고려미술관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뭐 얘기를 했지만 이분이 이제 이걸 시작하신 이유는 이 문화재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갖고서는 일본에 왔는데 네. 이거를 우리가 다시 모아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이제 이분한테 있어서는 이 미술관 자체가 어쨌든 그 미술관 자체가 독립운동의 일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식민지 시절에 어쨌든 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물품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고 제일동포들처럼 언젠가는 되돌아가야 되고 내 그리고 자신과 내 형제 그럼요. 자매들의 모습이었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래서 이걸 모아서 그분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한국으로 돌려보내는데 이분은 통일이 되면은 그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분이 이제 그걸 모으는 과정은 독립운동이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그 통일이 되는 과정이 통일이 됐었을 때가 진정하게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는 날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통일이 되면 음. 이 유물들을 돌려보내겠다. 이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정조문 선생님이 일본을 건너오셔서 계속 일본에서 좀 어렵게 네. 제1육포로 이제 자수성가하는 그런 과정에서 쭉 조국을 지켜보는데 그 조국이 아시다시피 남북한으로 이제 분단이 된 상태에서 대립하고 있는 네. 그런 현실을 굉장히 슬프게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분단된 조국은 내 조국이 아님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에도 가지 않고 남한에도 가지 않는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된 거죠. 왜 하필 조선문화미술관이라고 안 하고 고려미술관이라고 지었을까? 그러게요. 그것은 예. 정조문 선생님이 그 계획사를 또 개관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통일된 왕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지금 통일된 예, 왕조가 고려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이미 북한이 조선이란 말을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가장 최근의 통일왕조인 고려일 수밖에 없다라고 본인이 네. 그런 뜻이 판단하시고 있었군요. 고려미술관이라고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조국의 통일을 네. 얼마나 많이 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그 고려미술관의 장명에서부터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맑은 날이면 한국의 섭이 훤히 보인다는 대마도를 찾아서 하염없이 고향 땅을 바라보며 울음을 삼켰던 고 정조문 선생. 그 일본 땅이라고 하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어떤 제한된 환경 안에서 그 안에서 그 통일에 대한 열망이라든가 조선 문화재, 우리의 역사에 대한 자신의 열망을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 변화의 사물로 고려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을 남겼다는 것이죠.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조문 선생의
그 삶을 한번 재구성해 봄으로써 어쩌면은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면서 잊어버렸던 어떤 미덕,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변화를 추동해라고 노력하는 그러한 미덕들을 좀 우리가 깨닫고 재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화면에 보면서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말이 계속 속에서 맴돌았는데요. 그러게요. 네, 네. 정말 이런 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보여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 정조문 선생은 이 고려 미술관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에 대한 우수성을 일깨워주고요. 네. 또 제1교포들에게는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 활동을 또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그런데 네. 사실 말이죠. 네. 정조문 선생님을 잘 몰랐어요.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고 교토에 또 그러니까요. 고려 미술관이 있었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하셨던 분들도 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요, 이 고려 미술관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해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교토로 여행을 가 보셨겠지만 이 고려 미술관을 방문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셨을 겁니다. 네. 좀 더 이 정조문 선생과 고려 미술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당연히 그래야죠. 네, 저도 네. 기회가 된다면 이 고려 미술관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작하고 있는 다큐멘터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그러게요. 네. 네, 이제 일본에서 이 마지막 촬영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조만간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우리 정조문 선생을 우리가 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영화 그리고 고 정조문 선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네. 이 아래 나가는 주소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검색을 해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정조문의 항아리를 쳐보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아무쪼록 다큐멘터리도 잘 제작이 돼서 많은 분들이 그럼요. 정조문 선생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